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고점에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드가 모여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8대 2 정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ETF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다양한 ETF들을 커버리지 없이 넓게 다루어 드리고 있는데요. 세대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1세대 지수형 ETF는 스파이의 근본 ETF를 토대로 QQQ와 그리고 슈드로 대표되는 1세대였고요. 그리고 2, 3세대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실제로 타미당으로 대표되던 배당형 커버드콜이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지만 성장의 약점을 보이면서 지금은 인기가 조금은 사그라든 모습이고요. 3세대가 최근 인기인 성장형 커버드콜입니다. 배당도 10% 가까이 나오는데 성장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런 컨셉인 거죠. 그렇지만 시장이 고점에서 횡보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의 근본은 배당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컨셉에서는 배당과 성장을 조합하는 ETF의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장기 투자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성과까지도 같이 챙겨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조합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ETF나 각각의 자산군의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 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 번에 조합해 주는 그런 ETF의 컨셉입니다. 자산 분배라는 것이 저도 14년 차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때가 없었거든요. 내 돈을 모아서 결국 이 분배 그리고 노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컨셉의 ETF가 이렇게 대세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자산 분배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여집니다. 돈을 모을 때도 ETF가 필요하고요. 나중에 3억에서 5억 정도 모였다라고 하면은 원금은 그대로 있고 알아서 배당이 나오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사실 ETF가 많이 진화했고 우리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슈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만 짚어볼 건데요. 다음 방송에서 제가 배당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인기가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25년 1월부터 절세 계좌에서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하고 복리로 분리되는 그런 약간은 페널티가 생기면서 좀 인기가 좀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가 근본이지만 시드가 좀 크거나 자산을 좀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슈드가 좋은 선택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스파이와 QQQ는 연금 계좌에서 장기적으로 모아가면은 매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과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고요. 적은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근에 다양한 ETF들이 많다 보니까 또 무지성으로 QQQ와 스파이를 모아가시는 분들도 최근에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수형은 또 제약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장기 투자의 정석은 포트폴리오 조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가 하락폭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고점 대비 20% 하락입니다. 야금야금 잘 모아왔는데 한 번에 돌아가는 것을 한번 겪고 나셨더니 그냥 무지성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요소 그리고 당연히 좋은 건 알지만 시드가 3억, 5억 커지다 보면은 20% 하락이 1억, 2억까지 손해가 발생하면서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커버드 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 일단 이렇게 디자인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에 인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인컴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시드는 조금 변동폭은 있겠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성장까지 하고 있는 최근 ETF들이 많죠. 그래서 원금은 그대로 있고 배당을 탔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월세보다 나은 어떤 그런 컨셉을 최근 ETF들이 잘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ETF를 소개시켜드리고 세 번째 자산을 모아가는 ETF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자, 배당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슈드 온리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잖아요. 44640은 배당을 당장 지급해줍니다. 이것도 심지어 매월 배당이 나오거든요. 한 주당 92원이면은 만 원짜리가 92원이니까 대략 9%에서 10% 가까이 배당이 월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수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지수를 상승을 추구하면서 배당까지 나오는 그런 컨셉이 실제로 지금 인기가 아주 많은 이제 그런 컨셉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수 상승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면서 배당까지도 월로 지급되는 형태인데 앞서 보셨던 441640과는 조금 다른 컨셉은 안정이 더 추가됐다. 안정형 성격이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주식을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ETF도 마찬가지고 커버드 콜도 마찬가지고 고점에서 하락할 수 있는 여력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PER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1달러 하는 종목들을 몇 배를 주고 살 거냐가 결국 PER의 기본입니다. 뭐 어려운 용어 쓰지 않아도 되고요. 1달러짜리를 20배를 주고 사느냐, 30배를 주고 사느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달러를 15배를 주고 사느냐, 34배를 주고 사느냐거든요. 앞으로 성장할 것이 더 기대되면은 더 비싸게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사기에는 내 주식의 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내 잔고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결국 보험 성격의 자산 배분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게 결국 에이스 KRX 금연물이거든요. 보시면은 금은 시장이 안 좋으면은 조금 오르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 많이 오르고요. 시장이 좀 좋으면 조금 오릅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거든요. 내 포트폴리오가 공격적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자산의 5에서 10%씩은 금을 가져가면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반대로 꺾이죠. 그러니까 요 반대 방향의 자산을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배당주다 그러면은 알아서 평균 가격은 여기에 형성되어 있고 배당이 7에서 10%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같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둘 다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또 플러스 덤,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가져가는 거죠. 자, 물론 빠질 때는 안전자산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인 건데, 여기에 채권이나 아니면 금이나 아니면 리츠 같은 배당주 성격을 같이 가져가면 시장이 빠질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코미액과 에미퀄,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거든요. 자, 적은 시드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파이와 QQQ는 500개의 종목, 100개의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이 더뎌요. 그러니까 큰 자산을 여기에 넣는 건 인정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더 큰 변동성과 더 큰 베타를 가진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배당이 성장하거나 배당이 지급되는 그런 종목을 같이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변동폭에 대해서 최대한 무관해지는 이제 그런 컨셉을 가져가는 거죠. 자, 9,980원이거든요. 그리고 시드가 커지면은요, 반드시 안전자산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이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휴대 투자하는 사람 뭐 바보, 왜 안전자산에 투자합니까? 이러면서 정말 조롱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너무 좋죠. 저도 대부분의 자산을 슈드에 넣으면서 한 30%를 다른 자산을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기분 나쁩니다만 여기서 더 큰 성과를 내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알아서 성장하고 있어요. 얘는 추가적으로 알파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ETF가 정말 좋은 컨셉이지만 이게 부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업에서 더 큰 수익을 벌어와야 이게 ETF로 알아서 굴려주는 개념이거든요. 자, AI 테크는요. 자, 보세요. 지금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지는 못하는데요. 자, 종목들이 이렇게 컨셉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어디 있어? 알파벳이 여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대부분 배당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상장은 9월 23일 날 상장했는데 지금 다시 제자리로 회귀한 모습인데요. 자, 컨셉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많이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올랐고요. 애플도 올랐습니다만 나머지 배당주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오를 때는 얘가 빠지고요. 또 얘가 빠지면은 얘가 오릅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배당은 약 4에서 5%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포트폴리오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대신증권 HTS가 뭐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6%, 애플 5%, 마이크로소프트 5%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서 사실 좀 시가총액이 크고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종목들이 30%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배당주가 70%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감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성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30% 차지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약 7%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중에서 빅테크 7개 혹은 10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봤고요. 배당은 빠지든지 오르든지 5%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약 12%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시장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변동폭 위로 아래로 마이너스 7%가 빠졌다라는데 배당은 5%가 빠지든지
뭐든지 알아서 5%가 나올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거고 아직 한 번도 배당 받아보진 못했지만 종목들 들어간 것들 살펴보니까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합쳐지면 마이너스 2%입니다. 변동성은 마이너스 2에서 12% 정도 되거든요. 미국 주식은 우상향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성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장이 조금 부족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8대2 말씀드렸죠. 한 번에 투자해주는 올인원 ETF를 8 가져가고요. 나머지 2는 이 장기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아크케이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폭발적인 성장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 아크케이는 스파이와 비교해서 1년 수익률이 66%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급하게 빠질 수 있겠지만 비중이 작습니다. 빠질 때 배당이 챙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ETF는 기본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뭐 주식하듯이 막 오르고 막 빠지고 이런 게 없이 안정감이 있는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해 보셨을 때 8대2가 좀 이상적인 비중 배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크케이는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종목이 아니에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PER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기대감이거든요. 시장이 좋고 안 빠지고 향후 먹거리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산업 분야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 PER이 47배고요. 스파이가 지금 조금 더 올라서 30배 넘어갑니다. 자, 팔란티어가 500배입니다. 팔란티어는 좋아하시면서 아크케이는 무섭다?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아크케이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테슬라와 로쿠 있습니다. 로쿠는 넷플릭스와 비교되는데 단말기를 제공해주고 거기에다 광고 심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애플로빈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변형된 광고 트렌드가 좀 대세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로빈은 실시간으로 우리 맞춤형 광고입니다. 관심 없는 분야 광고 띄우면 안 보잖아요. 관심 있는 분야를 실시간으로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코인베이스와 로블록스,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인스타 같은 거. 그다음에 AI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살펴보시면 돼요. 템퍼스 AI. 그다음에 후드는 로빈후드. 태어나면 그냥 미국 주식 계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로빈후드에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크케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하죠.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종목들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살짝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요 핑크색이 EPS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를 벌어오는데예요. 요게 주가일 거고요. 그럼 주가와 실적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서 재무제표 보면서 맨날 공부하는 것들은 거르시면 됩니다. 제가 국내 주식 뭐 최근 방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정도 했거든요. 미국 주식 넘어오면서 국내 주식 아예 안 봅니다. 이런 좀 투명한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찬가지로 애플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주가가 못 올랐었잖아요. 이런 종목을 사시는 거죠. 저도 드디어 양전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키움 미국 고배당 AI에 들어가 있는 주요 종목 중에 빅테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잔입니다. 에이팸이라는 종목이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들 실적이 거지 같은데요가 아니라 이런 운용사나 그다음에 금융주들은 사실 투자할 때가 마땅히 없습니다. 뭐 돈 많이 벌면은 뭐 차세대 시스템 개발할 겁니까? 그냥 배당 주는 거거든요. 이런 컨셉이 바로 배당을 주는 그런 컨셉의 어떤 실적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고요. 배당을 주면서 주가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다. 피플스 벤코프라는 종목도 시가 비중 상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이건 지역은행으로 속해 있는데 시가 배당률이 5.4예요. 돈을 벌어서 은행이 뭘 하겠습니까? 뭐 건물 살 거예요? 아니면 뭐 해봐야 배당 더 주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뭐 실적이 요렇게 빅테크처럼 올라가지는 않지만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던 슈드에서의 뭐 홈디포나 아니면 쉐브론, 엑슨모빌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얘는 실제로 즉시 배당을 지급해주는 그런 형태니까 제가 보기에 한 4에서 한 5 정도 배당을 꾸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대2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구축하고 싶은데 성장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 두 개의 조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